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니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니슨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풍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보았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의 모멘텀이 살짝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를 들자면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 사퇴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 트럼프 리스크가 상승을 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트럼프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트럼프에 대한 공약도 좀 살펴볼 겸 유니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니슨에 대해서 이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 다 읽어보고 나서 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니슨 바로 보도록 할게요. 유니슨의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10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 풍력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좀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 풍력의 그 육지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인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이 해상 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설비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악화되는 중동 정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공급망이 악화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AI 산업 발달이에요.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갔었는데요. 왜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이 올라갔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이 붐이라고 한답니다. 이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 센터 건립이 잇따르면서 북미나 유럽 등에서 비교적 발전 단가가 싸고 이 친환경적인 대형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 이상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한다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면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가동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이 되면 될수록 이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망이 부족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력 인프라망이 부족해지면서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이 생겼어요. 바로 트럼프 당선인데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이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전격으로 사퇴를 했다. 해리스가 승계에 전폭적 지지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해리스가 지금 현재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인데 해리스는 지금 부통령으로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인데, 그러니까 부통령에게 승계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좀 짤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의 경우에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는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들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석유 등 이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자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트럼프는 이 취임 첫날부터 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시키겠대요. 이 전기차라고 한다면 거의 신재생 에너지에 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임 첫날부터 이 전기차 의무화를 좀 폐기시키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녹색 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 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유니슨이 그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유니슨이 오늘 신기하게 8%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지금 현재는 2.75% 상승 중에 있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8%까지 솔직히 상승했던 거는 좀 의아해 하지만 제가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유니슨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뭐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여기 20일 이평선과 이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오늘 윗꼬리가 달린 모양새도 마찬가지로 좀 저항대가 강했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항대 부근은 이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실제로 이 부근이 과거에는 지지 라인이었다면 지금은 주가가 그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 저항이 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금 저항에 막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 유니슨의 경우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개인이 15,000주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15,000주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 12,000주 매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장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집계가 완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2시 14분을 넘어서서까지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금투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금투에서 금융투자에서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유니슨의 주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의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